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왕국에 아름답고 고운 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오로라였고 그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과 왕비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어요. 이 축제에는 온 나라의 귀족들과 요정들이 초대되었죠. 3명의 선한 요정들이 각각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요정은 오로라에게 천상의 아름다움을, 두 번째 요정은 아낌없는 지혜를 선물했어요. 그러다 세 번째 요정이 축복을 주기 전 어둠의 요정 말리피센트가 축제를 방해하고 나타났어요. 말리피센트는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오로라를 저주했어요. 그녀가 16번째 생일에 물레바늘에 손을 찔려 영원히 잠들 것이라는 저주였죠. 다행히도 세 번째 요정은 말리피센트의 저주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다소 완화하여 그녀가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을 때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로라는 물레바늘에서 멀리 떨어져 자랐고 왕은 왕국 내 모든 물레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말리피센트의 저주는 오로라가 16번째 생일에 결국 실현되었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모든 왕국은 슬픔에 잠겼고 왕과 왕비는 슬픔 속에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마법의 숲에서 용감한 왕자 필립이 출현했어요. 그는 우연히 말리피센트의 마법의 숲에 들어서게 되었고 마법에 휩싸인 성을 발견했어요. 말리피센트는 그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3명의 선한 요정들의 도움으로 필립 왕자는 영웅적으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깊은 성 속에서 시간이 멈춘 오로라를 발견한 필립 왕자는 한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다가가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느낌을 가졌어요. 필립 왕자가 오로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놀랍게도 오로라는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왕국 전체에 퍼진 저주가 해제되고 모든 것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오로라는 필립 왕자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의 결합은 두 왕국의 유대를 다시 굳게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의 끝은 이렇게 행복한 순간으로 장식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별이 되고 싶은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밤 마을의 언덕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피에르도 부모님을 도와 농장을 꾸리며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일반적인 별들과는 다르게 큰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에르는 그 별에 매료되어 매일 밤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 별이 유난히 가까이 왔을 때 피에르는 별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를 별로 만들어주세요. 꼭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별은 피에르의 간절한 마음을 들은 듯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에르는 거대한 별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깨어나 보니 그는 거대한 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섬은 밤하늘의 왕자 루미에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피에르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구나. 하지만 밤하늘에 이는 누구든 쉬운 길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단다. 너는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 피에르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별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두려움 없이 어둡고 무서운 숲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괴물들과 맞서 싸웠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숲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피에르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내주었고 피에르는 밤하늘을 관찰하며 얻은 지식으로 수수께끼를 차례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를 돕는 이타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한별나라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피에르는 마침내 루미에르 앞에 다시 섰고 루미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제 별이 될 자격이 충분하단다. 너의 마음은 별처럼 순수하고 맑으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피에르는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작아지며 빛을 발하더니 밤하늘에 새로운 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롭게 빛나는 별을 보았고 피에르의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피에르가 이루어낸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영원히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지에의 가장자리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으로 불렸는데 그 안에는 신비한 꽃들이 피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꽃들은 낮에는 평범하지만 밤이 되면 우색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했다. 마을에는 소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피는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늘 조심성이 많았기에 숲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소피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할머니는 말하곤 했다. 숲 깊은 곳에는 바람의 여신이 고이 가꾼 마법의 꽃이 있단다. 그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 소원을 이루어준단다. 어느 날 밤 소피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 외부로 멀리 일하러 나가 계셨다. 혼자 남은 소피는 불안했지만 마법의 꽃이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다. 결국 소피는 작은 등잔과 두툼한 망토를 챙겨 숲속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숲의 냄새와 소리가 소피를 감쌀 듯 몰려들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소피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기대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는 밀림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희미하게 피어났다. 저기야. 소피는 집중해서 그 빛을 따라갔다. 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소피는 한 굽이진 개울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전설 속의 마법의 꽃이 있었다. 꽃은 보랏빛 우아한 빛으로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꽃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이루고 싶은 수많은 소원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것은 부모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이었다. 소피는 꽃에게 속삭였다. 마법의 꽃이여, 제발 우리 부모님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꽃에서 나온 빛이 환하게 칠흑 같은 밤하늘로 뻗어나가더니 그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쳐졌다. 소피는 순간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들은 소피를 끌어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부모님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큰 수확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했다. 소피는 조용히 웃으며 마법의 꽃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보냈다. 그 후로 소피는 숲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날 밤의 모험이 그녀에게 더 많은 용기를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용감한 소녀 소피와 마법의 꽃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죠. 그러나 그녀에겐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집 뒤편에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정원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평범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언제나 신비로운 빛과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이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마법의 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법의 샘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야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정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지 않았고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에스메랄다 역시 전설의 진위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정원을 사랑했기에 종종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런 가뭄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마법의 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정원의 전설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을 사람들이 이 가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에스메랄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법의 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긴 기다림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에스메랄다의 마음과 믿음에 답한 것처럼요.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었고 에스메랄다는 내심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밀을 끝까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이 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며 언젠가 또다시 정원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메랄다와 마법의 정원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순수한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